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. 일주일 정도가 고비예요. 일주일만 넘어가면은 10가지 정도만 요약해 본다면은 안녕하세요. 대단히 반갑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 소중한 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소중함을 망각하고 소홀히 여김으로써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불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.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생활이 아닐까. 식생활 참 중요하잖아요. 저는 이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. 음식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뻔했다가 다시 음식으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입니다. 당시 제가 식생활이 무척 나빴었거든요. 그건 이제 그때 제가 하던 일과 관계가 있었습니다. 제가 그 과자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. 과자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독 남들보다 더 많이 먹은 게 탈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유해성이 빨리 나타난 건데요. 30대 때 벌써 성인병 증상이 오고 그랬습니다. 나중에 이제 결국 건강이 더 나빠져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제 당시 좋아하던 음식들 뭐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 거 다 끊고 식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. 그랬더니 몰라보게 좋아지더라고요. 건강이 다시.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? 그래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고 강의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그 호전 현상이 있었는데요. 한 10가지 정도만 요약해 본다면은 첫째, 밥맛이 무척 좋아졌어요. 밥맛이. 과자 즐겨 드시는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동의하실 겁니다. 과자 먹다 안 먹으면 밥맛 좋아질 거예요. 그 밥맛이 좋아지니까 소화가 잘 돼요. 소화가 잘 되고, 그리고 이제 골고루 이제 섭취하게 되니까 변비가 없어집니다. 변비가. 저녁이면은 제가 원래 잠을 잘 못 잤어요. 근데 과자를 끊고 나서부터 식사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잠을 잘 자요.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. 제가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그 과자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고요. 몸이 무거워서. 근데 이제 과자를 끊고 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던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늘 피곤했어요. 제가 만성피로 증상이 있는데 만성피로 증상도 없어졌고 이제 머리가 맑아집니다. 머리가 집중이 아주 잘 돼요. 음식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사실 맞아요.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아요. 감기. 제가 겨울철이면 거의 감기 달고 살 정도였었는데 식생활을 바꾼 다음부터 감기가 안 걸려요. 겨울에도. 면역력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죠? 9번째,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과자 회사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건강이 나빠가지고 그때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협심증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게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가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해지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예리한 독재 같은 게 있었는데 서서히 없어지더라고요. 이게 없어져가지고 그 후로 완전히 없어졌어요. 협심증 증상도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. 그리고 끝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양치를 할 때마다 출혈 현상이 있었고요. 뭐 찬 거, 신 거 같은 거 잘 못 먹었어요. 이가 시려서. 근데 과자를 끊으니까 출혈 현상도 없어지고 이가 시리지도 않아요. 과거에 겪었던 건강상의 문제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겁니다.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이제 그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무슨 일로 해서 이제 과자를 먹다가 이제 못 먹는 일이 생기면은 어떤 금단 현상 같은 걸 느끼실 겁니다. 과자 먹고 싶어서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뭐 허전한 느낌이 막 들고 막 그래서 어떤 심한 분은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중독 현상이에요. 근데 이제 과자 먹고 나면 또 이제 그게 없어지거든요. 저도 그런 현상이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. 그게 이제 금단 현상인데 아주 결심을 했죠. 과자가 나쁜 거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고 이거를 끊지 않으면 내 건강을 다 망치는 거다.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끊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. 제가 원래 담배도 피다가 담배도 끊었는데 담배 끊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쉽더라고요. 한 일주일 정도가 고비예요. 일주일만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금단 현상이 악화되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이제 없어져요.
그래서 그런 금단 현상을 극복할 때 제가 했던 게 이제 물 마시는 거. 물 마시는 게 아주 좋고요. 그 다음에 채소, 과일 같은 거. 그런 거를 먹고, 과일 같은 거 먹고 나면 이제 사라지더라고요. 그런 게 일시적으로.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운동. 그런 거 생각이 나면, 정크푸드 생각이 나면 무조건 나가서 걷고 뛰고 이제 그러니까 땀 흘리고 나면은 그럼부터 그런 현상이 좀 없어져요. 그렇게 한 일주일, 뭐 긴 사람은 한 2주일 정도만 그런 식으로 금단 현상을 이겨낸다면은 뭐 끊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. 일단 식품 첨가물을 말하는 거예요, 이게. 예, 이제 일단 식품 첨가물은 화학물질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. 맞습니다. 화학물질들이에요. 예사 화학물질이 지금 첨가물로 허가된 게 이제 400가지가 넘어요. 그리고 여기에 향료 기초물질로 들어가는 게 2000가지가 넘는 물질이 또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. 이 화학물질들이 있고, 이게 한 개 군이고, 또 한 개 군은 설탕하고 물엿, 과당 같은 당류인데 정제한 정제당입니다. 정제한 정제당. 이 당류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식품입니다. 식품 첨가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다 식품 첨가물로 들어가요. 그리고 또 한 개 군이 유지인데 기름, 정제 가공 유지입니다. 추출 정제유, 쇼트닝, 마가린 같은 이런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되는 이런 정제 가공 유지.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식품이지만 넓은 범위에서 다 식품 첨가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세 가지 나쁜 원료군 하면은 수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들, 그 다음에 정제당, 정제 가공 유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친환경 식품에서, 식품 매장에서 파는 무첨가 가공식품이 아닌 한 일반 가공식품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천만의 말씀입니다. 식품 첨가물 꼭 넣어야만 가공식품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식품 첨가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가공식품 만들 수 있습니다. 사실 진짜로 좋은 가공식품 만들려면 첨가물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. 예를 든다면 아주 유능한 요리사, 셰프의 요리 비방서 속에 조미료, 향료 없어요. 근데 그분들이 만드는 음식 맛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. 여는 거 하면 다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. 좀 번거롭지만 노력하면 길이 있어요. 그리고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기꺼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업계에서는 그게 싫다는 얘기입니다. 사실 요즘 첨가물 쓰지 않고 만든 무첨가 가공식품도 요즘 일부 친환경 식품 매장 중심으로 많이 나와서 활발히 팔리고 있어요. 첨가물 꼭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.